2%의 서류 합격률의 이력서를 18%의 서류 합격률 이력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이력서 지금 공개할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력서 만들기 시스템을 기억하시나요? 컨셉은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이력서 컨셉에 따라 목차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목차가 바로 글의 구조를 뜻하는 거라고도 했죠. 이제 컨셉과 글의 구조를 정했다면 컨셉에 맞는 문제를 찾고 그걸 나의 포트폴리오에 녹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겪은 문제를 내가 해결해보고 그 상세한 내용을 포트폴리오 설명 항목에 적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시저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시저의 이력서 컨셉은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컨셉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각 관심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둠으로써 앞으로 이 글은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으로 3가지의 테마로 설명하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개발자라는 컨셉을 가져왔기 때문에 글의 구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프로블럼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겪은 문제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솔루션은 프로블럼에서 정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이로 인해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기술하였어요. 솔루션에서는 간단한 성과 중심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해봤고 문제를 해결한 절차에 대해서 써놓은 블로그 글을 발행하여 링크에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제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는 2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는 편하게 프로젝트 A와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프로젝트 A에 대해서 2%의 합격률의 이력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멘토링 후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력을 장점으로 내세웠으니 동일하게 문제 그리고 해결의 관점으로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성과에서는 현업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개선이고 두 번째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접근성 개선을 문제점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시저가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관심 있게 보고 계셨고 마침 당시에 많은 회사에서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관한 글들이 발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선을 하던 와중 마크업이 종종 깨지는 문제점을 새롭게 발견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한 것을 적어두었어요. 시각적 회귀 테스트와 이투이 테스트의 개념을 추가로 학습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이프러스를 사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했죠. 두 번째 최적화 문제는 A 프로젝트의 특정 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매우 느렸어요.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Next.js 프로젝트로 포팅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 말한 3가지 테마 안에서 성과를 작성하였어요. 처음 접근성 관련된 문제는 사용자의 불편함의 컨셉을 차용해서 갖고 왔고 최적화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컨셉을 가져온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B 프로젝트를 볼까요? 이전에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소개에 기존 문제점과 해결을 하는 순서로 적어두었고 A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2개의 성과를 적어두었습니다. 성과에서는 협업에서 공유된 문제점인 소통의 문제와 최적화의 문제점을 가져왔어요. 소통의 문제는 코드를 같이 작성하는 동료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가져왔고 최적화의 문제점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관한 컨셉을 가져왔습니다. B 프로젝트에서 기술한 성과인 소통의 문제는 앞서 시저가 디자인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료들이 느꼈던 문제점을 스토리북을 통한 문서화로 해결을 해봤어요. 또한 공용 컴포넌트인 만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 프로젝트에서 배웠던 시각적 회귀 테스트를 그대로 가져왔고 유닛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성과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동료가 코드를 기여할 때 느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를 기술했어요. 두 번째 최적화는 번들러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웹팩에서 비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했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적어두었어요. 최적화에 관한 문제점을 2개나 가져온 이유는 면접 예상 질문을 생각하기 쉽고 기술에 대해 깊게 파고든 모습을 보여주기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액트에서 Next.js로 포팅한 A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Next.js로 포팅하기 전에 저희는 CSR과 SSR, SSG,
ISR의 개념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각 기술들이 이전의 기술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에서 SSR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리액트 프로젝트로 SSR을 실제로 구현도 해봤죠. 이때 Next.js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구현했었는지 같이 비교를 했어요. 여기에서 스트림의 개념에 대해 추가적으로 학습을 했고 왜 Next.js에서 스트림을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도 봤죠. 또한 리액트 버전에 따라 달라지는 렌더 투 스트링, 렌더 투 리더블 스트림 API 명세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보통은 Next.js로 포팅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예상 면접 질문들이 있어요. CSR과 SSR은 도대체 뭔가요? 각 기술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Next.js로 왜 포팅하셨나요? 그럼 이제 표면적으로 대답을 먼저 하고 그 뒤 깊게 파고든 것을 면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CSR과 SSR의 정의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CSR과 SSR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장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SSR with hydration, SSG, ISR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각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기술이 그 전 기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더 들어가서 리액트에서 SSR with hydration, SSG, ISR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SSR 리액트 프레임워크인 Next.js에서는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 최적화를 프로젝트에 많이 녹여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11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프로젝트를 리팩토링 하면서도 면접 준비도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최적화의 문제점들을 들고 왔던 것 같아요.